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멋진 산행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본 산 중에서 가을에 특히 아름다워 멋진 풍광을 감상하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산행지 4곳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 가을 여행으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은 정상부 전체가 억새 군락지로 이루어져 있어 억새꽃이 피는 가을이면 수많은 등산객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민둥산 산행은 보통 증산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거북이 쉼터를 지나 정상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밋밋함과는 다르게 초보자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민둥산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7분 능선에 이르기까지 울창한 숲이 이어지고 경사도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오르막을 한참 걸어올라 숨이 턱에 찰 때쯤 조망이 탁 트이며 은빛 억새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억새는 갈대와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갈대는 물가에서 자라고 키가 훨씬 큰데 반해 억새는 산능선 등의 고지대에서 자라며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특히 갈대는 세계 온대 지역에 고루 분포하지만 억새는 동아시아에서만 서식합니다. 민둥산 정상 너머로는 돌리내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리내는 제주도 오름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인데 석회암지대의 표면이 녹아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선 민둥산은 억새군락지가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돌리내라는 독특한 지형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마음 설레게 하는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어 숲을 감상할 수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가족 단위의 숲 체험 등으로 사계절 내내 인기가 높은데 6,300여 그루의 메타세콰이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숲 전체가 빨갛게 변해가는 늦은 가을에 더욱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장태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출렁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포토존입니다. 이곳은 출렁다리 전망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가을 감성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SNS에서 엄청 유명해져 평일에도 전망대 위쪽까지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곳입니다. 포토존에서 내려다 보이는 출렁다리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명물입니다. (140m) 길이의 이 다리는 2019년에 완공되었는데 이곳이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해진 시점이 바로 이 다리가 완공된 이후입니다. 자연과 인공의 적절한 조화가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스카이타워로 연결되는 숲속 어드벤처 스카이웨이로 이어집니다.
하늘 높이 서 있는 울창한 나무 숲의 한가운데를 걷게 되는 이 길은 메타세콰이어를 아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하늘길입니다. 숲속 어드벤처 스카이웨이 끝에는 스카이타워가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게 되는 스카이타워는 육각형의 모습을 한 아파트 7층 높이의 전망대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키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맑은 공기와 상쾌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높게 뻗은 나무 아래로는 곳곳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 가벼운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데, 숲이 울창하여 그늘이 많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주황산은 우뚝 솟은 기암과 깊고 수려한 계곡이 절경을 이룬 영남 제1의 명승지입니다. 주황산에서 가장 일반적인 탐방로는 대전사, 학소대, 용추폭포를 거쳐 용연폭포까지 다녀오는 주황계곡 코스로 왕복 서너 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용추폭포까지의 구간은 평탄한 흙길 탐방로여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 휠체어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황산 탐방로는 입구에 있는 대전사에서 시작되는데,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사찰 뒤로 보이는 기암의 모습에 먼저 감탄하게 됩니다. 주황산을 상징하는 기암은 그 모습이 매산자와 비슷하여 더욱 인상적입니다. 기암은 원래 하나의 바위였으나 수직 주상절리를 따라 진행된 오랜 풍화작용으로 7개의 암봉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서기 67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대전사의 주불전인 보광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현종 13년인 1672년에 중창한 것으로 보물 제15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추폭포를 향해 걷는 구간은 기분 좋은 흙길 탐방로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가을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주황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으로 손꼽히는데,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하여 신라시대에는 석병산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주황산의 기암절벽과 암봉은 대전사에서 용추폭포에 이르는 약 2km 구간에 밀집되어 나타나는데, 주황계곡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계절 경관이 수려하여 명승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황산과 신성계곡을 포함하여 지질학적 다양성이 뛰어난 경북 청송 일대는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황계곡의 백미는 용추협곡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입구처럼 느껴지는 웅장한 협곡을 지나면 맑고 깨끗한 용추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단풍철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용추폭포를 지나 용연폭포에 이르는 구간은 완만한 등산로입니다. 용연폭포는 주황산 폭포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2단 폭포인데 1단과 2단 폭포 아래에는 커다란 구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황산 주황계곡은 언제 가도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곳이지만 깊어가는 가을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참 멋진 여행지입니다. 전북 순창의 강천산은 가볍게 산책하며 잘 가꾸어진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가을이면 수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히 강천산은 계곡에 물이 많고 곳곳에 폭포와 기암괴석, 아름다운 단풍과 구름다리까지 가볍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강천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입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왕복 5.6km 정도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길은 오르막이 거의 없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가볍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갖가지 색깔의 단풍으로 물든 산책길을 잠시 걸으면 금세 병풍폭포가 나타납니다. 계곡 옆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바위를 타고 내리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산책로 옆으로는 계곡물이 기분 좋게 흐르고 사방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잔잔한 계곡물 사이에 운치 있게 징검다리도 놓여 있는데 징검다리 주변은 온통 단풍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왼쪽 다리를 건너면 구장군 폭포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저는 강천산의 명물 중 하나인 구름다리를 만나러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구름다리는 폭이 좁고 꽤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계곡을 가로지르는 빨간색의 구름다리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구름다리에서 내려와 산책로를 잠시 걸으면 구장군 폭포에 도착합니다. 120m 높이에서 커다란 암벽 사이로 꺾어지며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폭포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2005년에 조성된 인공폭포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고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나 산책하듯 걸으면서
최고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강천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곳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방문하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을에 가보면 좋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행지 4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4곳 모두 각각의 특색을 가진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멋진 여행지들을 찾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